사회복지사 한지은은 정기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산과 맞닿은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임시로 파견 나와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눈에 한 마리의 흰색 진돗개가 계속해서 밟혔다. 미소라 불리는 그 개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상하고 절박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개는 짖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 요청에 가까웠다. 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낑낑거리고 산으로 향하는 특정 오솔길로 그들을 이끌려 애썼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주인 산속에 사는 괴짜 연구원이 사라진 후 개가 미쳐 날뛰는 것이라며 무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개의 눈에서 지성과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개의 행동이 무작위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필요를 전달하기 위한 명확하고 반복적인 소통의 시도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외면할 수 없는 강한 책임감과 호기심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개를 무시하고 쫓아버린 후 지은은 결심을 했다. 그녀는 개 미소에게 다가갔다. 개는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미친 듯한 행동을 멈추고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개를 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알았어. 네가 뭘 원하는지 한번 가보자. 나를 데려가 줘. 개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짧고 확신에 찬 짖음으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결연한 진돗개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 동물의 절박한 간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채 걷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들개를 따라가는 저 도시 처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위험한 미스터리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그녀가 기꺼이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은은 개 미소를 따라 길고 험난한 산길을 올랐다. 개는 지쳐 있었지만 그녀가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한참의 등산 끝에 미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딴 집 앞에 그녀를 데려다 놓았다. 개는 현관문을 미친 듯이 긁으며 낑낑거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흔적 넘어진 테이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엉망이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안쪽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침대 안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어 보이는 한 아기가 홀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탈수와 굶주림으로 창백하고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모든 것이 지은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걔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무력한 아기를 위해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개의 주인 연구원은 실종되었고 아마도 죽었을 터였다. 그리고 개 미소는 이 아기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아기가 굶어 죽기 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지은은 이제는 아기의 손을 애타게 핥고 있는 충직한 개와 힘없이 누워있는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개의 숭고한 충성심과 아기의 가슴 아픈 상황에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분유와 젖병을 찾아 굶주린 아기에게 급히 먹였다. 그리고는 119에 전화를 걸어 유기된 위험에 처한 영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잠시 후 고요하고 스산한 집의 바닥에 지은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는 잠든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마친 충직한 개 미소가 지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지러운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아동 유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이 범죄 현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개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그녀는 한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어둡고 위험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지방 경찰들이 외딴 집에 도착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들의 태도는 어딘가 무성의하고 모든 것을 빨리 종결 지으려는 듯했다. 그들은 집주인인 연구원 김준서가 아마도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집안의 어지러운 흔적들을 다툼이 아닌 급하게 떠난 흔적으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지은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개의 그토록 헌신적인 충성심과 집안의 다툼 흔적, 아버지가 자신의 갓난아기를 버렸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아기와 사라진 아버지를 위해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조사는 아버지 김준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거대 제약회사 바이오퓨처에 명석하지만 대인 관계가 없는 연구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중대한 의견 차이 끝에 최근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김준서의 옛 동료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 동료는 김준서가 엄청난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곧 출시될 신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정보의 지은은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임시로 보호소에 맡겨진 개미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개가 차고 있던 바로 그 낡은 가죽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들이 데이터를 이상한 곳에 숨긴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두꺼운 가죽 목걸이에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 이것이 연구원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지은은 이제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왜 집이 그렇게 어지러웠는지 살인자들이 바로 이 칩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증거를 지역 경찰에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이오퓨처라는 회사는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데이터에 접속하고 진실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걱정 많은 사회복지사에서 위험한 비밀의 수호자이자 살인사건의 수사관으로 바뀌고 있었다. 거대 기업과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바이오퓨처의 최태민 이사는 자신의 전직 연구원이었던 김준서의 집에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격노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에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아주 위험한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서울에서 내려온 한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 팀에게 그 마을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임무는 아이를 협상용으로 확보하고 사라진 연구 데이터를 찾아내며 그리고 이 성가신 사회복지사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기와 개 미소를 데리고 그 작은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이 데이터 칩의 암호를 풀고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가야만 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은둔자처럼 사는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인 대학 시절의 오랜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서울을 향해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최 이사의 부하들이 그녀를 찾아냈다.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전문적인 추격자들을 상대로 뒷좌석의 아기를 지키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마침내 적들의 차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길가의 도랑으로 처박았다. 그녀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해결사들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미소가 맹렬하게 그들 앞을 막아섰다. 충직한 개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기와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지키려 했다. 지은 역시 아기를 보호하려는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타이어 렌치를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녀와 개 한 마리가 무장한 남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만나러 가던 바로 그 해커 친구였다. 그는 그녀가 사용하던 보안 앱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에 해결사들은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타박상을 입고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차와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부상당한 개를 보았다. 그녀는 적이 무자비하며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동맹에 방금 새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멤버가 합류했다. 한지은과 그녀의 해커 친구 유민주는 서울의 한 안전 가옥에서 데이터 칩의 암호를 풀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했다. 민주는 이 암호가 돌아가신 김준서 박사가 직접 설계한 독창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닌 다단계 인증이 필요한 복잡한 열쇠, 그들이 기술적인 부분과 씨름하는 동안 지으는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그녀는 김 박사의 몇 안 되는 유품들 속에서 그가 어떤 종류의 비밀번호를 만들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암호화 계층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김준서 박사는 바이오퓨처의 새로운 주력 상품 전국적으로 판매될 영유아용 영양 보충제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오염물질은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다. 파일에는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최태민 이사의 내부 메모와 그가 김 박사를 협박하는 마지막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살인의 동기였다. 하지만 마지막 데이터를 열기 위한 최종 암호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암호에 대한 단서는 김 박사가 남긴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세상을 완성시키는 소리. 한편 최태민 이사는 패닉 상태였다. 그는 지은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능한 조력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제품의 국제 출시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다시 안전가옥. 그들은 마지막 수수께끼 앞에서 벽에 부딪혔다. 세상을 완성시키는 소리란 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때 지은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까르르 앓고 순수한 진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아버지가 된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소리, 그녀는 아기의 웃음소리를 녹음했다. 해커 민주는 그 웃음소리의 음파를 디지털 키로 변환했다. 그가 그 소리키를 해독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마지막 암호화의 장벽이 산산조각이 났다. 화면 위에 하나의 폴더가 열렸다. 바이오 퓨처 최종 증거 읽어볼 것. 그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순간 그들은 아파트 복도 밖에서 여러 명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자신들의 방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들었다. 적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안전가옥의 문이 거칠게 부서져 열리고 최태민 이사의 해결사 팀이 들이닥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좁은 아파트 안에서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다. 해커 민주는 전투원이 아니었다. 그의 전쟁터는 컴퓨터 앞이었다. 다른 이들이 싸우는 동안 그는 미친 듯이 잠금이 풀린 증거 파일 전체를 보안 서버에 업로드하고 동시에
언론사와 검찰에 실시간으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 속 업로드 진행률 막대가 그들의 생명의 카운트다운이었다. 그는 또한 건물의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적들의 추가 지원을 늦추는 디지털 교란 작전을 펼쳤다. 사회복지사였던 한지은은 이제 강인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기와 같아 태어난 강아지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어미개 하늘이와 바다는 가장 맹렬한 전사였다. 그들은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으로 침입자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적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전문적이었다. 해결사 팀의 리더가 마침내 방어선을 뚫고 민준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있는 방까지 도달했다. 그가 노트북을 파괴하려는 순간 지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절박한 1대1의 사투. 그녀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제압하고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업로드 진행률이 100%에 도달했다. 전송 완료. 동시에 바이오퓨처의 신제품 발표회 현장. 최태민 이사가 자신의 새로운 유아용 영양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연설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민준이 방금 업로드한 바로 그 데이터 패킷이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송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살해당한 연구원의 영상, 유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내부 메모, 그리고 제품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모든 진실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최태민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해 드러나는 것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안전가옥.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론과 검찰에 데이터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 특공대가 이 건물을 향해 출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결사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갇힌 쥐가 되었다. 지은과 민주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아기는 지은의 품에서 울고 있었지만 안전했다. 어미개들은 자신들의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태민은 기자회견장에서 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사들에게 둘러싸였다. 최태민 씨 살인교사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악당은 붙잡혔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전쟁은 이겼다. 몇 달 후, 조상철 게이트는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의 범죄 제국은 해체되었고 억울하게 죽었던 회계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강윤아 검사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녀는 승진했지만 단순히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을 넘어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아, 소년 이솔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아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영웅견 하늘이와 바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새끼 강아지들은 유나와 솔의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어느 화창한 날의 평화로운 공원. 유나와 솔, 그리고 두 어미개와 장난기 넘치는 강아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소리가 강아지들과 함께 웃으며 윤에게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아이는 따뜻한 미소의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나, 아니 엄마,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아이가 마침내 그녀를 엄마라 불렀다. 유나는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다. 그것은 깨끗하고 반짝이게 닦인 아이의 낡은 로켓 목걸이였다. 아이가 개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던 바로 그 보물.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필요 없어, 아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거니까.
검사에서 엄마가 된 여자 집을 찾은 소년,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충직한 개들. 그들은 햇살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1장에서 아이가 보여주었던 위대한 희생은 이제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로 되돌아와 있었다.